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무역 유공자와 수출의 탑을 수상하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중석과 누에고치에서 뽑은 생사 그리고 돼지의 털을 수출했던 우리가 지금은 세계적인 프리미엄급 통신기기와 가전,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우리 무역의 성장 과정은 온 몸을 던져 헌신적으로 뛰어오신 무역인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무역인 여러분, 최근 저유가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4년 만에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수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물량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였고 올해 수출 순위도 세계 6위로 한 단계 상승하였습니다. 세계 10대 수출국 중 3위의 수출 증가율로 미국, 중국, 미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점유율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하는 대기업의 지원과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사업에 힘입어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비중도 전년 33.8%에서 금년에는 35.7%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한류에 힘입어 중동에 전에 없던 벽지 문화를 수출하고 한-터키 FTA를 활용한 터키 시장 개척으로 플라스틱 제품 수출을 7배나 늘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처럼 우리 무역이 상대적으로 선전한 것은 무역인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무역인 여러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경쟁국들의 환율 상승 등으로 당분간 우리 무역 여건이 어려울 것입니다. 독일, 미국 등의 제조업 혁신 정책, 불과 3.3년 전까지 좁혀진 중국과의 기술 격차로 중장기적 무역 여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입국의 길을 닦아온 경험과 저력이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 비준을 통과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세계 FTA가 연내 발효되면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GDP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리고 서비스 산업 진출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무역이 가야 할 몇 가지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수출 지역과 품목을 발굴해서 수출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중부 유럽 등에서 경제 외교를 통해 구축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 개척단 파견, 무역 금융과 마케팅 확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멕시코, 이스라엘과의 FTA와 TPP, RCEP 같은 메가 FTA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에 맞춰서 식품, 화장품, 보건의료, 문화 콘텐츠를 비롯한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 진출도 확대해야 합니다. 중국 청도를 거점으로 8개 공동 물류센터를 연계 구축하고 북경, 상해 등 주요 지역의 FTA 활용 센터의 역할도 강화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파리 기후총회에서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서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안해서 지난달 녹색 기후기금의 첫 사업으로 승인된 에너지 자립섬 모델은 아마존의 과일 가공 공장의 태양광 설비와 ESS 설치를 통해서 기존의 유류 발전기를 대체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중소 중견기업이 우리 수출의 중요한 축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 중견기업들 스스로 무역 역량을 갖춰야 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FTA 활용 컨설팅과 해외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수출 실적이 없는 수출 초보 기업에 대해서도 무역 금융을 지원할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한 온라인 몰이 단 하루 만에 150억 달러 매출을 올린 것처럼 전자상거래 확산은 중소 중견 기업에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쉽고 간편하게 우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간편 결제 시스템 확산, 간이 수출 신고제를 통한 통관 간소화, 물류와 배송 비용 절감 등 전자상거래 전 과정에서 문턱을 낮춰 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해외 판매망을 활용하고 성실 무역업체 공인제도를 통해서 신속한 통관도 지원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소비재에 우리의 강점인 한류 이야기가 입혀지면 고부가가치의 세련된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 행사와 결합한 한류 마케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력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제조업 혁신 3.0 전략에 따라 제조업과 IT 결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금년에 1,200개를 구축한 스마트 공장을 2020년까지 1만 개를 보급해서 중소 중견기업의 생산성을 대폭 높여 나갈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부단한 연구개발 투자로 기술 혁신을 선도해야 합니다. 얼마 전 한 제약사는 15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연 매출액의 10배가 넘는 기술 수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도 제2, 제3의 기술 수출 사례가 이어지도록 스마트 자동차, IoT, 바이오 헬스 같은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해서 기업들의 선행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 가겠습니다. 또한 노동, 금융을 비롯한 4대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무역인 여러분, 이제 우리 무역은 세계를 향한 항로를 더욱 활짝 열고 새로운 도전에 맞서 창의와 혁신으로 재무장해야 합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큰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것처럼 함께 힘을 모아 기적의 역사를 이어갑시다. 다시 한번 제52회 무역의 날을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